오늘은 그냥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 리더십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20분 지나면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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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삐빠. 따지지 말자.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행사에 가든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 따지지 말고 그냥 중효예의 우정으로 덕을 베풀기 위해서 따지지 말자. 내가 많이 따지면 누군가가 제가 말하고 나면 제 말이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좀 나이 들어서는 좀 따지지 말고 덕을 베풀고, 두 번째는 삐지지 말자. 야, 내가 말만 하면 누가 나에게 따져서 너무나 마음이 상한다. 삐지지 말고, 세 번째, 내가 가면 따지고 나는 그 사람 말 때문에 삐져서 그 모임에 안 가겠다. 이 삐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호 사상이 따삐빠 사상. 자, 따삐빠, 따삐빠, 따삐빠. 시작.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만.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따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환영받고 사랑받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 믿음.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주어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의 감성이나 인성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신 없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믿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제 말을 못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용이 없습니까? 제 행동이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나는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 편을 만드는 연습, 이거 남이 나를 믿어주어야 할 수 있도록, 남이 나를 무조건 믿도록 내 말과 행동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주는 나는 무조건 남을 의심만 한다. 내가 남을 믿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이 세상에 100명 중에 99명이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만은 너를 믿겠다. 모든 사람의 비난의 화살이 너에게 가더라도 그 앞에 서서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맞아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은 남자가 주로 여자에게 쓰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주게 하고 내가 남을 믿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절대 돈이 들거나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끈기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믿음이 성립된다고 해서 제가 원래 제목을 삼신이라고 했었는데 삼신 할머니 말씀 기억이 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자, 한번 가슴을 좀 펴고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 첫째, 좀 크게 해보세요.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주어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지도자의 덕목 볼까요?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앞자리에 앉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잘하는 학부모가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느냐? 우리 아이 앞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앞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는 사람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맨 뒷자리에 앉아야만 늦게 들어가고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자가 매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앞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사회 볼 때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앞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뭔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자리에 앉으면은 무엇인가 앞에서 강의하는 분, 앞에서 연설하는 분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질문을 할 것 같고, 오늘 우리 이사장님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당당하지 못해서 앞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 앞자리를 찾아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당당한 사람.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습관, 당신의 모든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나를 좀 쳐다봐 달라. 이런 강력한 당당함의 의지의 표현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하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한다. 절에 가면은 스님께서 부처님 가까이 앉아라.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함께 갈 것이다. 앞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잖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맨 앞자리, 정말 핵심적인 내빈이 앉는 자리만 빼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자리에 앉는 연습, 그리고 말하는 분, 내 눈을 마주치는 연습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무엇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당당하지 못하거나 뭔가 속이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상대방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당당하고 진실하고 당신의 마음까지도 내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 눈만 보면 모든 것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러시아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솔제니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관심이라는 것이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마음 심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당당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 빨리 걸어라.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당당하는가 당당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았을 때 뭔가 축 처져서 천천히 걷는다든지 땅을 보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걸음이 조금 늦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감과 당당함의 결여가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아니면 우리가 법적인 나이 이전에 당당한 분들은 법적인 나이를 떠나서 뭐든지 빨리 걷습니다. 25% 빨리 걸으면 일단은 다리에 힘도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죠. 25% 빨리 걸으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해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먼저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거나, 저도 부인하고 싶고 여러분도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려서
당신의 생명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결국은 100살 정도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끝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빨리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5% 빨리 걷는 녀석. 네 번째는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서까지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 어디서라도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뭐 일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본 속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 사람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앞사람과 귓속말 하면서 더군다나 나를 쳐다보면서 살짝살짝 웃으면서 귓속말 하는 사람, 정말 기분 나쁘죠? 응? 우리가 하는 말로 신발끈 아니면 식빵이잖아요. 응?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아를 비방하거나 험담을 한다. 그럴 때는 제지해 줘야만 하는 것이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마지막, 담대하게 웃어라. 정말 웃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항상 웃는 연습. 이 5가지가 바로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이론과 실전을 통해서 이 원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선지가인은 필유여경이다. 아니면 위선자 천보지휘복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천보지휘복, 하늘이 그 보답으로서 복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내리는 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명심보감에서는 위불선자 천보지휘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화를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이런 것.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용서하면 간단한 것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까처럼 삐지거나 따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남아봤자 한 70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70년. 얼마나 짧은 생인가요?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만나자면 하루살이가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백날 이야기해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지금부터 계산해서 한 70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인가?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사는 연습.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효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 마지막 중요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결론 나옵니다. 심덕승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효의 대학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김연자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아모르 파티. 라틴어입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덕을 베풀어서 그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충효의 대학의 건화기념,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충효의 대학을 설립을 할 테니 와서 학사 운영을 책임져 달라. 제가 3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총재님,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공부도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 딱 두 마디 말로 저를 정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이러한 건학 이념으로 충효의 대학을 설립하겠다. 와서 학사 운영을 책임져 달라. 입학생은 다 책임지고 다 모아서 세팅해 놓을 테니까 학사 운영만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지금은 제가 입학생까지 책임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합니다. 심덕승명. 시작.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이길 수 있다.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우리 충효의 대학의 건학 이념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종강 수업을 하면서 사기 원우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효의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인들에게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5기 입학 예정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1년간 충효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1, 2, 3, 4기 선배님들의 그 명예와 긍지를 뛰어넘는 더 멋진 후배로서의 실력을 겸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종강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